근데 여기서 좀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주광 선생님 시네마 공작소 대표님이시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학생교육원에 근무 중인 초등교사 김주광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라는 말이 쓰여서 좀 저도 웃겼는데, 그래서 대표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기획을 해서 담당 운영을 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네마 공작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네. 저희 시네마 공작소는 이제 학교에서 정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제작을 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없거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에 저희 이제 멘토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12주에 걸쳐서 학생들하고 시나리오 작업부터 이제 촬영, 편집,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끼리 모여서 이제 시사회 이렇게 상영회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모형 프로그램이고요. 인천에서 저희 뜻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뭉쳐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잘 좀 전수하고 또 이렇게 제작할 기회를 한번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뜻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시네마 공작소의 영상 제작 도움을 청하면 뭐 기획이라든지 뭐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함께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영상 제작 기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은 선생님이시지만 전직 혹시 PD님이셨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화 감독?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아주 평범한 그냥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2012년도 가을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방송반을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많이 맡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졸업 영상 한번 만들어봐. 갑자기 오더를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영상에 영자도 모르고 저 PPT 슬라이드 한 장 못 만들고 제가 완전 컴맹에 기계치인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그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배워가면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거를 개학하고 이제 그 6학년 담임 선생님들 모인 자리에서 딱 같이 봤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막 감동받으시고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한 선생님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하셨던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영상이 가진 어떤 힘이구나. 그 굉장히 어떤 저한테 그때의 기억이 좀 가슴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년도부터 제가 첫 담임을 맡았는데 그 13년도부터 바로 이제 이런 경험과 어떤 느낌을 살려서 아이들과 쭉 이런 제작을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와 영상의 이음도 모르셨던 우리 김주광 선생님께서 시네마 제작소의 대표가 되기까지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팀이나 지도를 하셨나요, 두 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도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시네마 공작소 친구들은 2팀을 제가 작년에 맡았고요. 그다음에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제가 이제 담임을 맡아온 4해 동안 담임 맡아온 친구들 이제 뭐 4팀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해에는 학교에서 이제 학급 외에 동아리 지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총 7팀을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옆에 함께 나와주신 우리 정세영 학생과 홍진서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제 서구중학교가 시네마 제작소와 인연이 된 건지 진서 학생. 저희가 원래 자유학기제 때 만들어진 동아리거든요. 근데 활동을 동아리 안에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 담당 선생님께서 시네마 공작소 신청서를 매우 길고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김주광 선생님께서 보시자마자 픽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네마 공작소와 함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이 서구중학교에서 만든 단편 영화가 이 영화제에서 청소년 창작 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랑 좀 해주시죠, 세영 학생. 저희가 그 영화 청소년 창작 영상제 거기서 이제 저 영화 침묵과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출품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어요. 박수 한번. 이야, 대단하다. 어떤 작품이었어요? 이게 왕따 당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방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침묵하는. 그 방관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관자가 가해자냐 아니면은
피해자인가 그런 걸 가려내는 그런 영상.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어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막 200만 원까지 막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상금으로? 네, 그래서 그때 막 애들하고 엄청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거. 그 상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생님 손에 있어요. 선생님 손에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덧붙여, 조금 더 자랑. 당연히 덧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청소년 창작 영상제가 이제 K본부랑 강원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굉장히 전통 있는 영상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부문을 따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정말 한꺼번에 무조건 작품성 좋고 잘된 작품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영상제예요. 공정하고 냉정한. 그래서 기존에 거의 고등학생들이 위주로 이제 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총 전국에서 149편이 출품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수상팀은 총 13팀이었는데 우리 서고중 친구들만 중학생이었고 나머지 12팀은 고등학생. 근데 또 그 고등학생들도 대부분이 영상고, 예술고, 애니고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상금은 어디 있나요? 상금은 아까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 계좌에 고스란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족한 영상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짓궂게 그랬는데 너무나 엄청난 쾌거인데요. 저도 중학생들이 그 영상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건 엄청나고 얼마 전에 근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이 등장하는 인터넷 동영상에는 댓글을 못 달게 한다고 하는데 1인 미디어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사실 아무래도 신경을 안 써야지 하면서도 댓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하은 학생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댓글이 달리긴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악성 댓글 같은 게 달리면 다 지워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참 저런 큰 마음을 갖는, 이 나이에 그렇게 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고, 박경현 선생님이 다 지우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악성 댓글을 보면 학생들이 마음이 상할 테니까 제 선에서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요. 수시로 파악하면서 수시로 지우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선생님, 댓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악플을 다는 학생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악의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욕설 하나 적는 수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댓글을 적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은 아직 그런 거를 잘 모를 때니까 최대한 이제 댓글을 관리를 해서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플이 아니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상처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시로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해줘가지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되게 그런 악플 같은 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제가 거의 악플 콜렉터예요. 많은 악플을 그동안 모아왔어요. 여기 우리 강영찬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보는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영상의 내용만큼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가 굉장히 학생들의 관심사인데요. 일단 좋은 댓글이 달리면 굉장히 기운이 나죠. 긍정적이고 막 희망의 댓글. 근데 문제는 이제 악성 댓글이 문제인데요. 참 사람 마음이 재밌는 게 10명 중에 9명이 영상 최고예요 해도 한 명이
안 좋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막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남거든요. 더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악성 댓글의 문제가 굉장히 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강의 영상에 악성 댓글이 저도 콜렉터라고 하셨는데 저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이게 강의 영상에 나올 이따 때가 끝나고 사진 있어요. 한 장 찍을까요? 같이 한번 또 거기도 달릴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것은 뭐 선생님 뭐 못생겼어요. 선생님 짜증나요. 선생님 싫어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저도 비슷해요. 교실 뒤가 혼자 울고 있는데 저는 어른이니까 대응을 해요. 막 선생님 못생겼어요. 그럼 나도 알아. 이렇게 달아주고 선생님 짜증나요. 그럼 이 댓글도 그래. 뭐 이런 거. 선생님 싫어요. 그럼 반사, 무지개 반사 이런 거 달아주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학생들이 그런 댓글을 봤을 때 받는 심리적 상처는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선생님께서 댓글을 지워주시기도 하고 학생들을 잘 도닥여 주시기도 하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정서 발달상에서 그런 남의 공격에 익숙치 않았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을 받으면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공격하는 이런 악성 댓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악성 댓글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지우시기 전에 볼 수 있잖아요. 네, 선생님처럼 구석에가 울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댓글 중에서 좀 일리 있는 댓글은 잘 봐뒀다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보여주면 그 악플을 단 사람도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송천초 학생들과 그리고 서고중 학생들이 영상 제작에 지금 푹 빠져 있는데요. 각자 영상을 제작해 보니까 이런 점이 진짜 좋더라 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제작의 매력을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민서 학생부터? 영상 활동을 하면서 이게 그 꼬마 TV를 보고 저를 알아보시는 사람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랑 어디 놀러 갈 때 와, 저 팬이에요 막 이러면서 해주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서 막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봐서도 이렇게 되게 힘들 텐데 되게 해봐서 아는데 되게 힘들 텐데 다 잘 해내구나 부럽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하은 학생. 내가 찍은 영상이 그 빨간 창에 올라가니까 느낌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진 찍으면 뭔가 뿌듯해요. 뿌듯하군요. 우리 민서 학생이랑 하은 학생이랑 한 장 찍어야겠어요. 두 분이 한 장 찍으면 뭐 서로 윈윈. 네. 우리 진서 학생은요? 저희가 원래 영화를 보면 배경 화면이나 인물밖에 안 보잖아요. 하지만 침묵과 형벌을 찍으면서 작가분들, 카메라맨분들, 감독님들이 있어야지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깨달음을 알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알아야 보이는 그런 거, 그죠? 그럼 반면에 진서 학생, 좀 이런 건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게 있다면? 저희가 검사와 변호사가 나와서 재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대사가 너무 기니까 못 외워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리고 제가 주먹을 이렇게 쾅 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초점이 엇나가서 선생님께서 계속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이 너무 아팠어요. 손이 아팠고 전문 용어가 너무 어려웠고 아래에 있는 우리 민서 학생은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액체괴물 유동에서 계속 저희는 밖에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가 여름이어가지고요. 되게 더운 상태였는데 제가 또 햇빛 쪽에 제가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햇빛을 계속 맞으면서 촬영은 또 해야 되는데 인상은 계속 찌푸려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가 작년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서연 학생은요? 저는 여기 분들 보니까 저는 제가 힘든 건 별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갑자기 반성을. 여기는 제가 막 아이디어 낸 것 때문에 막 법 같은 걸 외워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소리를 잘 듣고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엄청 힘들다고 하긴 좀 그래요. 애들보단. 지금 듣고 보니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또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강영철 선생님. 네네. 사실 이 시네마 공작소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참 드는 게 네네. 지금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이들 또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외적으로 이런 영상 제작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해준다라는 모습이 네네. 정말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선생님들께 좀 조언이라든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같은 교사로서 저는 선생님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와우! 박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교사한테 중요한 게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영상을 좋아하니까 그 영상과 교육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선생님들의 값진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마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만큼 제자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많이 희망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디어 교육의 관점에서 앞으로 아이들의 있던 중독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교사로서 좀 고민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다 보면 미디어를 많이 보고 또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거나 중독의 영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리의 문제인데 학생들의 어떤 초상권의 문제 또는 사용되는 음악이나 폰트의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드실 때 워낙 전문가들이시지만 전, 중, 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들의 약속해서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요. 영상 열심히 만들고 최종적으로 올리기 전에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평회라는 말을 쓰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하고 넓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갑자기 학생들이 맑은 눈동자로 쳐다보니까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 같아서 한 가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자면 지금 학생들은 본인들의 만든 그 영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감동받았던 게 본인들이 만든 영상이 또 다른 분에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영상을 만들기에 많이 회의도 하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요. 질문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 영상이 한쪽의 편만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종합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서로 의견을 고려하면 아마도 이 영상 제작 동아리가 아이들의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눈빛은 저 선생님 우리 영상에 섭외하고 싶다라는 네네. 그런 지금 불러주세요. 눈빛이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예. 자, 끝으로 두 선생님께 좀 여쭐게요. 올해 그 시네마 공작소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김중광 선생님부터. 예, 일단 작년에 2018년도에 첫 런칭을 한 시네마 공작소였는데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않았던 상도 많이 받고, 예. 근데 사실 이제 2회째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상을 받거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는 건 사실 저희가 전혀 의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은 저희의 목표는 초심을 잃지 말자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기획할 때 정말 이걸 응모에 응해주는 학교가 있을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멘토쌤들은 전부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데 잘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과연 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고 또 응모가 돼서 아이들 이렇게 만나러 갈 때도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갔고 가서도 사실 아까 말했지만 막 더위와 싸우고 또 선생님 오늘 학원 가야 돼요 해서 빠지는 아이들 여러 그런 속에서 뒹굴면서 사실 좀 고생도 많이 했고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즐기면서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좋은 결과가 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건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또 달려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공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박경현 선생님의 계획도 들어볼까요? 저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저희 학생들과 함께 더 많은 영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크고요. 그 외에도 그 학생들이 영상을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시작한 채널들이 그 구독자나 이런 인지도가 적다 보니까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어떤 일종의 하나에서는 구심점이 되어서 주고받네요. 예.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선보이고 이럴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요. 예, 학생들과 더 많은 영상으로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시네마 공작소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행복한 교육 세상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